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 정치구역. 답답한 국회,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사야 금요 정치 토론, 공동 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부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상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 계속 계신 거죠? 네. 오늘 이제 일단 오전 11시에 네.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였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열리려면 우리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네네. 제일 먼저 안건을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의 회기를 얼마로 할 건가. 이게 제일 첫 번째 안건이에요. 회기를 네. 딱 정해야 뭐 그다음에 의사 일정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그게 1번 안건으로 올라오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 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기론 네. 민주당 뭐 이인영 원내대표나 문희상 의장이 아니 뭐 회기를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그냥 찬반 토론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제 여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네. 해야 하는 것이 일단 한국당은 예산안을 지난 10일 저렇게 처리한 거는 원천 무효건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의 사과를 요구를 했죠 오늘. 그리고 나서 오늘 국회 회기가 결정이 되면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은 처리하겠다. 이미 뭐 예산안이 날치기가 네네. 원천 무효지만 뭐 민주당이 이걸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 문희상 의장의 정정한 사과를 요구를 하고 앞으로 의사 진행의 편파성을 띄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일단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민생법안은 처리를 하겠다. 예산 부수법안 먼저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만약에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이 된다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발표가 뭐 좀 정확히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계속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당초 발표될 때는 원래 국회 회기에 대해서는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부수법안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상정이 될 때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사과 요구하고 문희상 의장의 사과 요구하고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니 뭐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찬반 토론하면 되지.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심재철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거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 부수법안은 처리하겠다. 민생법안 처리하겠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네. 아마 우리 국회의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가 이
회기를 정하는 거에 적용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론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적용이 돼요. 네. 무제한 토론이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13년 9월 2일 날 통진당의 김미희 의원이 회기 결정에 관해서 토론을 합니다. 아, 그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못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는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건 너무 상식적인 예.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사 일정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의 사직에건에서도 토론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이런 등등의 6개 규정이 국회법에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토론을 안 하는 것이 선례에 따라서 관례로 안 하는 네. 것이 인사안입니다. 인사안. 네. 인사안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을 해서 의사진행 방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미 선례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법 규정과 선례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선례는 회기 결정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했어요. 이미 제가 이야기한 대로 2013년 9월 2일에. 네네. 그러면 토론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되죠. 네. 그러니 회기 변경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토론이 되는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일단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좀 그러니까 오늘 오전 상황 인식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법에 대한 의견이 조금 이제 이상일 의원님하고 다른데요. 오전 상황 물론 이제 정의당은 비교섭 단체여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네. 여러 이제 의견을 저도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으니까 종합해 보면 오전에 이제 회기에 대해서는 2명씩 찬반 토론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네. 했는데 이게 이제 오후 상황 들어가서 좀 변한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우리 그 원내대표님이 새로 선출이 돼서 그런지 의총을 다녀오면 강경해집니다. 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는 조금 협상력을 발휘하셨던 것 같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의원들 입장일 수도 있고 또 황교안 대표가 워낙에 강경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해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지금 이제 국회법상의 그 이 의사 일정에 관한 안건이 회기에 관한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냐는 저는 약간 입법적인 공백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사안이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찍어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법안,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예산법안, 예산부수법안이 과거에 필리버스터가 없던 시절에 이에 대해서 찬반 토론 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회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 회기에 관해서는 찬반 토론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2013년도 9월 달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처 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만약 회기 문제를 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무제한 토론이 무제한 반복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입법적으로 고려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약간의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유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장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이제 그 국회법과 전례에 따르면 국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안 되는 건 딱 정해져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전례나 아니면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근데요, 이걸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럼 막을 수 있느냐 이 법을 아니에요. 네. 네. 다음 회기가 되면 어떡할 건데요. 이번 회기에 필리버스터를 붙이고 예를 들어 선거법 이번 회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16일까지 아니고 한 달 주자. 네. 원래 이게 국회법에 2, 4, 6, 8월은 한 달로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달은 한 달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서. 네. 한 달 주자라고 하면 그건 필리버스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한 달 그렇죠. 그건 안 하죠. 그러면 이제 한 달 이후에 그렇죠. 그 선거법 필리버스터까지 다 하고 한 달 이후에 그러면은 1월 12일쯤 되는데요. 임시국회 또 소집되면 토론 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선거법은. 네.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조금 끌 수 있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자칫하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하셔야 되느냐. 지금도 대화와 협상과
타협의 여지는 열려 있다. 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이 협상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한국당이 잠시만요. 예, 요 얘기만 지금 제가 다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회기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리버스터 한다는 얘기는 앞서 전례가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회기를 결정하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이건 뭐 아예 국회문을 못 열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국당은 그 회기와 관련해서 수정안을 냈어요. 네. 회기를 30일로 하자.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물론 30일 이내로 하려면 교섭단체 협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쪼개기 국회 이름 계속 나옵니다. 쪼개기 국회란 말 언제 들어봤어요? 이번에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당의 국회법이 보장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쪼개기 국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일짜리 4일짜리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은 배제한 채 소위 4+1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2중대, 3중대, 4중대 동원해서 우리 뭐 박 의원님 약간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들 내부끼리도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합의도 안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 내용 아시면 아마 기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225대 75 비례를 75로 늘리는 거 이렇게 했다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250대 50으로 가서 비례 75의 연동형, 준연동형에서 50% 적용한다는 걸 이제 민주당은 비례 50석 중에 30석만 50%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 그러니 정의당이 펄쩍펄쩍 뛰죠.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쪼개기 국회를 하려 하니까 한국당은 30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30일 동의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요 얘기. 민주당이 지금 찬반 토론하면 되지. 왜 회기를 정하는데 필리버스터 하냐. 네. 찬반 토론을 하면 되지에 바로 무제한 토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제한 토론을 한국당은 요구를 하는 거죠. 한국당 요구가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입법상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 미비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한국당은 지금 국회법상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꼼수 국회를 열려고 하니까 한국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30일 수정안을 내놓고 그 꼼수 국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하는 입장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요.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제가 딱딱 시간을 재서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얘기를 좀 줄여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그러니까 하죠. 이건 뭐 영원히 막을 수 없는 거고 뭐 이번 회기를 30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12월 이제 좀 있으면 하순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회기에는 토론 없이 표결이에요. 선거법은. 근데 아까 한국당을 배제하고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한국당한테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협상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한국당이고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일까지 처리 기한이었고 그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 예결위원장이 한국당의 김재원 지금 정책위 의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처리를 안 하고 그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헌법과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무한정 예산안을 미룰 수 없어서 예산안을 처리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한국당이 참여해서 모든 정당의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인데 한국당이 애초에 이거를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270석으로 뭐 의석을 줄이자 이런 안을 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셔도 좋고 저는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걸 영원히 막을 수 있냐. 지난 총선에도요. 선거 40일 전에 이 선거 룰이 결정됐습니다. 얼마든지 이번 총선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자꾸 이거 국민들이 이 안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1년 이상 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도 정의당도 225대 75로 했던 안이 성에는 안 차지만 그나마 그게 정치개혁에 근접한 안이기 때문에 4당이 합의해서 그 안을 올려놨는데 지금 물론 민주당이 이 자꾸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이제는 더 복잡한 그런 안을 내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고 오늘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뭐 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번 국회 본회의는 언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일단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해야죠. 합의해야 되고 합의가 안 되는 상황 의장이 3일간의 지금 말미를 주셨어요. 주말 사이에 어쨌든 밤을 새서라도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해와라. 합의 안 하면은 이제 내가
의사봉 잡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갔을 때 아마 뭐 그 국회의장님도 무리해가지고 예. 법 해석을 무리하게 해서 뭐 국회를 뭐 3일짜리 4일짜리 하실 의사가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합의해야죠. 모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도 네. 이걸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릴 네네. 수밖에 없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네. 지금 이제 박원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었는데 대화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네. 그 계속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은 진짜 협상 의지가 없는 겁니까? 협상 안 되는 겁니까? 한국당 입장이 분명하죠. 네. 왜 비례를 없앤 270석을 하자고 했냐면 작년부터 그 합의안에 있잖아요. 한국당은 연동형을 할 거면 연동형은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에 맞으니 개헌을 하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소위 말해서 강력한 야당이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보십시다. 상하원에 비례대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소선거제로 선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비례성, 대표성, 사표가 많기 때문에 다 뭐 그게 안 돼요. 반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거제를 하는 까닭은 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그런 취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선거제도를 개편한다면. 그런데 연동형을 한다면 의원 내각제하자,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 4+1을 가동한 거 아닙니까? 예산안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그날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교섭단체가 가동이 됐잖아요. 간사간의 회의가 가동이 됐죠. 그게 국회법에 맞는 겁니다. 교섭단체가 회의하는 게. 그런데 그래서 1조 6천억 삭감하는 거로 근접했어요. 네. 그러면 4+1 거기는 교섭단체가 아닌 분들입니다. 민주당 빼고는.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도대체 뭘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거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처리해버린 거 아니에요. 또 순서까지 바꿔서.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4+1을 가동한 거는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고 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 입장은 분명해요. 270대 비례 없애고 연동형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알기로는. 협상하자. 한국당의 마지노선이 뭐냐. 네네. 우리의 당론은 이거다. 그런데 당신들은 도대체 계속 우리가 알 수 없는 선거법을 고쳐가면서 그러니까 225대 75, 250대 50에서 또 캡을 30석에 캡을 씌우고 뭐 해서 연동형을 사실상 줄이는 이런 의도가 뭐고 민주당은 정말 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뭐냐 우리도 궁금하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정도지 무슨 이게 어떤 타협점을 찾겠다 이런 수준까지는 안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요.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협상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 그게 협상 의지가 아니라 한국당의 당론은 분명한데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연동형을 받아라.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한국당은 못 받는다. 이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한국당이 민주당은 비례대표 없애는 걸 받아라 할 때 민주당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못 받는다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국회라는 데가요. 네. 물론 선거제도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타당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결국에는 다수의 의사로 가는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절차라는 것도 네. 있고 이게 얘기를 너무 무한정 돌이키면은 너무 원점으로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를 줄여서 현실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돼서 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법안이 225대 75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네. 과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조정한 거예요. 그게 250대 50인데 50을 배분하는 방식을 이 원칙을 깨고서 뭐 캡을 씌우자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당들이 이걸 반대한 거고 4+1에서도 최종적인 합의가 아직 오지 않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니까 개입을 하셔서 논의를 하자. 필리버스터 이거 가지고 해봐야 얼마나 끌 수 있겠냐. 길어야 한 달인데 그런 모습을 꼭 보여야 되겠냐. 요즘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으신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한국당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한국당이 국회법의 정상적인 처리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맡겠다고 해서 지금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오늘 또 밖으로 이제 농성을 하시겠다 나가서 집회 장애투쟁을 하시겠다 장애투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황 대표가 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고비 때마다 어떤 정치적 대응을 보면 기승전 장애투쟁, 기승전 강경투쟁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나 자유한국당의 이미지하고 맞는지 그리고 국회라는 게 어쨌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화와 타협과 결정이라는 이런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일종의 반정치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아니, 정의당이 지금 이제 대화가 안 되는 많이 쓰던 게 장애투쟁 아닙니까? 저희는 소수였으니까 예산안을 날치기 한 상황에서 네. 그리고 내일 국회 열립니까? 국회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국회 열리는 동안에 평일에 장애 나갔습니까? 내일 국회 안 열리고 쉬는 날이에요. 그날 장애투쟁하는 게 뭐가 나쁘죠? 예산안 날치기에다가 지금 울산시장 선거공작 문제, 유재수 감찰 무마 문제,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문제 이거에 대해서 장애투쟁 하셔도 좋은데 국회는 하시면서 토론이 좀 뜨거워지는데요. 예,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양쪽 다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까지는 하고요. 제가 박원석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대체 선거제가 어디까지 합의된 거냐. 언론의 분석이 다 지금 다른 상황인데 제가 어디까지 지금 요약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은 225대 75의 준연동형 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합의 아니죠.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250대 50까지는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일 수 없으니까 네. 250으로 하고 비례를 50으로 하자. 그리고 여기에 준연동형을 적용하자라는 게 나머지 당들의 의견인데 민주당이 난데없이 캡을 씌워서 30석은 준연동형을 적용해서 뽑고 20석은 기존의 병립형 배분 방식으로 뽑자. 이 안을 민주당이 들고 온 실질적인 이유는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영입해서 전략공천할 비례대표를 10석을 쥐어야 돼요, 손에.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잘 50석 준연동형에는. 네. 그리고 이제 과반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 헤아려 보고 그럼 비례 몇 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반을 맞추고 이해찬 대표가 공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별 사실은 근거나 논리적 맥락이 없는 캡을 씌운다는 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의 대의는 없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밥그릇 본색이 등장을 한 건데 2016년도 선관위가 가장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0대 100으로 하고 지역구 200 그다음에 비례 100으로 하고 그 100은 100% 권역별 연동형으로 뽑아라. 이게 선관위의 권고사항이었어요. 거기서 출발했던 겁니다. 민주당의 최초의 협상안도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후퇴하다 못해 거듭해서 이제는 언론에서 비판하듯이 누더기 선거법 비슷하게 하자고 하는데 이러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죠. 그런 점을 저는 민주당에다가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정의당은 지금 50석 비례 의석에다가 50% 준연동 정당 지지율 그것 이상 그러니까 그게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이다. 그건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밥그릇 싸움 우리 잘 지적을 하셨어요, 박 의원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받는 것도 밥그릇 싸움이에요. 정의당을 비롯한 작은 정당들의 내 의석을 하나 절대 안 뺏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잠깐만요. 취지가 있죠. 아니, 정치개혁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선관위안 200대 100 그게 제일 근접한 게 225대 75 아니겠습니까? 물론 준연동형 50%는 세계 어디에서 하는 데 없습니다. 의원내각제 연동형 하는 나라도 준연동형이라는 컨셉 개념을 가져온 것도 4+1에서 처음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게 정치개혁이라고 그러면 당당하게 패스트트랙 해볼 때 그 난리 피웠잖아요. 그러면 225대 75안 5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처리하면 되죠. 왜? 그거 처리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네 내부에서 반대가 많이 나와서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250대 50으로 해놓고 그 안에서 또 30석을 캡을 씌우느니 마느니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내부에서 오늘 또 합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이 국민 있을 입장에서 것 같아요. 보기에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게다가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맨 처음에 250대 50 할 때. 그러면 지역구 겨우 3석 줄이는 겁니다. 현행보다. 3석 줄이려고 우리가 그 난리 피웠느냐. 패스트트랙 태울 때 그 난리 그랬는데 이제 와서 정의당도 225대 75를 하면 그걸 그대로 표결을 붙이면 부결이 되니까. 네. 그러면 뭐 차선책을 찾다 보니 250대 50까지 왔고 50석에서 준연동형 50% 적용하는 거 외에는 이제 안 되겠다. 근데 민주당은 거기서 더 얻으려고 하고 정의당도 거기서 덜 뺏기려고 하고 이러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 말씀 좀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되묻고 싶은 질문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본래 본 뜻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례성 대표성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승자 독식 구조에서 내가 표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표는 그냥 사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한국당이 비례 없애자는데 그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비례대표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권력 구조하고 정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요, 대통령제 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중남미 국가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후진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루과이 같은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연동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얘기로 가면 한 시간 가지고도 토론이 안 되니까요. 선거법은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고 합의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의 규칙에 관한 거니까 룰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당 안대로 합의하자고 시대다 자꾸. 아니 그러니까 논리 저 정치학자 모리스 듀베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오래전에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연동형의 장단점 다 나와 있어요. 소선거구제의 장점, 대통령제에서 강력한 야당이 견제할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 뭐냐? 사표가 많다. 그러니까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대표성 반영 안 된다. 이거 다 알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제도를 지금 해온 거예요. 아니 듀베르제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사항 말씀을 안 하시는데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수렴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좀 정치 원칙적인 얘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말고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과 정의당 그 선택을 한 거예요. 225대 75. 그럼 그거 원안을 정정당당하게 표결을 붙이면 되지. 이제 와서 볼성사납잖아요. 한두 석 가지고. 물론 제가 보기에 정의당도 캡을 씌우면 한 두세 석 이뤄요. 네. 그냥 비례 50석에서 50% 연동 적용하는 것보다 그 두세 석을 잃기 싫어서 지금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민주당은 두세 석 더 얻으려고 이러고 있고, 다른 민의정당들 마찬가지고, 국민이 보기에 이거 밥그릇 싸움밖에 더 그 됩니까?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이게 연동형이면 연동형이지 연동형 병립형 이렇게 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캡을 씌워서 지금. 그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는다. 이치상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정말 적나라한 밥그릇 본색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원래는 100% 연동형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00% 연동형은 다수당이 너무 손해본다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걸 50%까지 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예외를 둬서 그 50% 연동형을 적용하는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자. 이거는 정말 욕먹을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말자라는 게 저희 제안이지. 꼭 저희가 정의당한테 유리하자고만 애초에 연동형 비례를 적용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정치 선진국이나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의 선례로 봤을 때 이런 제도를 채택해야 그나마 국회가 이 양당이 이 불모의 대결 정치를 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로 가자고 했던 거죠. 민주당 쪽 토론자가 한 명 좀 나왔으면은 얘기가 좀 더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반대의 그 질문을 좀 자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것 같고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례성 대표성 문제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걸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가장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이게 일종의 이제 양당 구도에서 기득권을 누렸다고 하는 정당이 조금 더 그 기존의 권한을 좀 내려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도 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좀 다수 국민의 의견이 조금 더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뭐 4+1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250대 50 정도 안에서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도 여지가 전혀 없냐는 지금 거예요. 한국당은 일단 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하려면 개헌하자는 입장이 분명해요. 아직까지 네. 비례 없애자. 우리 사회자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 많아요. 특히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또 그 현실을 무시한 뭐 정치제도 우리가 만들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소위 4+1 해서 예산안 처리하는 과정, 그 패스트트랙의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법 태우는 과정 보면 네. 아니 작은 정당들이 나와서 전부 여당 편을 드는 상황 아닙니까? 야당이 108석을 가진 한국당은 사실상 배제당한 채 무기력하게 힘을 쓸 수 없는 정도까지 이번에 예상한 과정 보면 게다가 국회의장이 그동안의 국회의 어떤 관례나 국회법 정신을 다 무시하고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여당에 유리하게 의사진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산 부수법안 먼저 처리해야죠. 세입이 먼저 확정돼야죠. 그런데 예산안을 순서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먼저 처리하고 한국당이 제시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토론할 기회도 안 주고 제출 이유를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소위 의사방을 두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연동형을 할 때 그 의도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권력이 막강한 가운데 여당이 국회에서 좌지우지하는 걸 다른 정당 소위 말해서 좀 친화적인 정당 네. 또는 위성 정당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면 상당한 의석을 가진 제1야당도 막을 수가 없는 현실 때문에 네. 이 연동형은 그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일 좀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말씀이신 네. 게 네. 지금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어느 당도 국회 운영을 내지는 이 정치를 여당 편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가치나 자기 이념이나 네. 자기 노선이나 자기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정책과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자유한국당과 합의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할 겁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20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무려 보이콧을 18번을 했고 네. 지금 임시국회 마지막 순간, 20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자유한국당과는 더 이상 그 어떤 협의도 논의도 안 되겠구나라는 게 경험적으로 지난 4년 동안 판단이 됐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최악의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비상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예산안 처리 순서는 그건 의장의 재량입니다. 의안 순서는. 네.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는 예산안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맞았지만 그 결과가 뭘지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수정안 무더기로 내가지고 이게 지연시키겠다는 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이 재량껏 운영을 한 거지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했습니까? 국회법 위반한 거라면 고발하십시오. 이 고발이 되나. 아니 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네.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두 분이 한 번씩만 발언하시면은 네. 시간이 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이제 코너 제목이 공동정치구역인데 이 공동 뭐가 같이 의견을 모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의견 모아진 게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그래서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1분씩 시간 드릴 테니까. 월요일 상황부터. 네, 마지막으로. 일단 의장이 주말에 네. 뭐 여야가 합의해서 교섭단체에서 합의해서 가져와라. 합의 안 돼요. 네. 오늘 똑같은 상황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 분명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네. 의장실에 가서 그 이야기 또 해요. 그럼 민주당은 안 된다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의장이 이제 고민하겠죠. 회의를 못 열 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열어서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은 받아들이지 않고 뭐 찬반 토론 하나씩 하든지 그러면 한국당은 찬반 토론 안 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의사 진행을 진행할 경우에
한국당은 이제 아들의 세습 공천 뭐 이런 문제 제기를 문희상 의장의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수도 없고 네. 지난번 예산안 날치기에 의한 또 다른 불법적 의사진행 이렇게 한다면 의장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문희상 의장은 총대 매는 거 민주당을 위해서 총대 매는 건 좀 발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벌써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회의도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회기 얼마 안 남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 시간이 가면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설사 선거법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해도 네. 그러니까 회기가 다음 달 11일까지거든요. 한 달 관례적으로 적용하면 패스트트랙해도 뭐 하겠죠. 며칠 동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표결입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이 안이 그냥 통과되느니 그 사이에 4+1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통과되느니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원안에 비해서는 성이 안 찰지라도 아니 정치라는 게 어떻게 100% 자기 안만 관철시킬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합의 처리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게 안 된다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막을 수 없습니다. 참 그 국민들께서 요즘에 정치 바라보면서 정치권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해서든 이 공동정치구역이라고 하는 코너 제목에 맞게 이렇게 서로 교집합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다. 다음 주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근데 다음 주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니 우리 이상일 의원님이 합리적이신데 갑자기 강경해지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공동정치구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두환 씨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되는 바로 어제 당시 가담자들과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전 씨. 정작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지난달 골프장에 이어서 오찬을 즐기는 전두환 씨의 모습을 직접 포착한 분입니다.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만솔입니다. 근데 그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골프장 갔을 때 전두환 씨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고 또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그날 기념 오찬을 하는 건 또 어떻게 정보를 일수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전두환 씨에 대한 추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세세한 경위나 방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수시로 받고 있는 제보 그리고 제가 서대문구의 의원으로서 파악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그래요. 전두환 씨 집 앞에 한 분이 계속 지키고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